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부분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언제 중요하다고 느꼈냐면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이상현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상현님에 대한 경험담을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효라고 하고요. 창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고 플랫폼 그리고 HR 플랫폼을 거쳐서 지금 로티파일즈라는 모션 디자인 플랫폼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상현님이 여기저기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알고 계셨었는데 요즘 또 새로운 걸 또 도전하셨더라고요. AI를 활용한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를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AI 두들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1년이 좀 넘은 시점인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AI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 좀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가볍게 시도할 수 있지만 뭔가 성과도 잘 됐을 경우에 챙겨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고 인스타그램 계정들을 보다 보니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포맷이고 그러면 이걸 빠르게 뭔가 바꿔가면서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미드저니라는 어떤 AI 이미지 생성 툴을 같이 스터디하는 겸사겸사 이 계정을 키우는 목적을 같이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AI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니까 나의 기술도 익힐 겸 계정을 한번 키워보는 걸 시도했다는 말씀이신데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냐면 AI랑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좀 더 잘 알게 됐다는 게 좀 첫 번째로 재밌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이런 포맷으로 작업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잘 먹힐까라는 거를 계속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팔로워들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바꿔가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작업 방식을 친구들한테도 물어봐 가면서 계속 바꿔갔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디지털 제품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손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약간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을 꽤 자세히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네. 자세히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사실 단순하게 나 이런 거 해봤고 이런 계정 운영하고 있어 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포트폴리오라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젝트를 왜 했는지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고 결론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젝트여도 진짜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했다는 그 과정을 전달하는 게 지원자로서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관종이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성과가 있거나 반응을 해주면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반응이 없어서 힘들었던 과정을 여기에 그대로 녹이면 같이 공감도 할 수 있고 더 몰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이드 AI뿐만 아니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본업에 좀 도움을 얻었던 경험도 있으세요? 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프렌즈 오브 피그마라는 어떤 피그마에서 같이 공식 후원해주는 비영리 커뮤니티를 운영하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어떤 AI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완전하게 본업이랑 동떨어져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디자인이라는 어떤 맥락 안에서 조금씩 다른 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뮤니티 운영하면서는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다른 업계 분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나 아니면 이벤트 주최 경험 같은 것들을 같이 얻어갈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원티드 다닐 때에도 기술 교류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그 회사의 지원을 같이 받은 어떤 미더블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업이랑 연결시킬 수 있었고요. AI 두들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미드저니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사내에 먼저 소문을 내니까 사내 포스터 작업을 그 BX 디자이너 분이랑 협업해가지고 같이 진행해 보기도 하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피그마 커뮤니티에도 이런 미드저니 디자인을 접목시키기도 하는 것 같이 뭔가 연결시켜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를 골라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혼자 이렇게 본인이 넘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제안만 하고
그 결정은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추진해야 되는 건 그래서 저 혼자예요. 제가 볼 때는 상현님이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디자인의 상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제 문제점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뭔가 설계를 계속 하시고 정리를 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좋은 디자인이 갖춰야 할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라는 그 문장을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디자이너의 장점인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부분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언제 중요하다고 느꼈냐면 내 첫인상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그거는 높은 확률로 지원할 때, 그 포트폴리오로 보여줄 때, 이럴 때 그 독자가 어디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도 잘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티드 가서 이렇게 좀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잘 할 수 있으면 약간 자연스럽게 제품도 잘 설계하겠거니 하게 조금 생각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결국엔 설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그 장애물들, 예를 들면 컬러를 이상하게 썼다든지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 틀어져 보인다든지 이상한 번호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 걸리적거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제일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뭐 번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디자이너로서의 기본을 잘 지키면서 자기 얘기를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더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교육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아, 네. 그 커뮤니티나 SNS 활동까지는 이제 뭐 내가 한 걸 보여주고 소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치는데 교육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품과 시간이 드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한 2번, 3번 비슷한 어떤 교육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활동들을 질릴 때쯤 다른 테마의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변주를 줬던 것 같아요. 이것도 TMI일 수 있는데 부모님이 다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나만 잘 알고 내가 혼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과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이해를 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디자이너로서 겪었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교육 작업도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이 그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2배 이상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재화를 많이 시켜놓든지. 그리고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제가 더 아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현님이 제 생각에는 이제 4번째 회사를 가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니어의 단계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상현님이 생각하시기에 시니어 디자이너로서 역할은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주도적으로 다 챙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무래도 시니어한테 요구하는 역량인 것 같고 다라는 게 이제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든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서 뭔가 실제 일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 놓치지 않고 일을 챙길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인가 봐요. 네, 근데 그런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을 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의미도 있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하면 회사의 가치로 변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불경기니까 뭐 채용 시간이 안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프로젝트로 변환하는 능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양한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내면서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조망할 수 있고 실제 거기에 되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미 그 관점을 아신다는 것부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매니저도 있잖아요. 매니저 트랙을 또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기도 하고, 다른 디자이너들은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 디자이너들한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회사 전체 하이 레벨에서는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레벨도 있는 것 같고요. 창현님은 디자인 매니지먼트 이런 걸로 나가고 싶으세요? 실무 디자이너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그 시키면 다 열심히 할 건데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아니 소망보다는 선호로는 실무가 좀 더 재밌어서 좋더라고요. 디자인 할 때 아무래도 전 피그마 앞에 있으면 좀 재밌고, 다른 유저나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제품 쓰는지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 어떤 시기에 접어드신 것 같아요? 더 많은 책임과 주도권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원티드 있을 때도 어느 정도의 그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여기 와보니까 훨씬 더 빨리빨리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하고, 배포 주기도 엄청나게 빠르고 좀 민첩해진 것 같아요. 뭔가 정보를 읽는 속도도 좀 더 빠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만 도는 정보들 말고 해외에 있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서비스여서 네. 다른 점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솔직하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쿠셔너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회사 중에서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재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 계신 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영어 문장만 봤을 땐 되게 직설적일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직관적으로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딱히 상처받는 부분들도 많이 적어지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정보로서 받아들이고 뭔가 좀 더 빠르게 뭔가 해보려는 시도가 내부에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AI도 그렇고 피그마로 바뀐 것도 그렇고 사실 연수로 따지면 그렇게 얼마가 되지 않는데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디자이너로서 적응해 나가고 계세요? 일단 그래도 나름대로 흥미를 갖게 되는 툴들은 최대한 써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다는 못해요.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한 300개 나오면 그중에 한 그래도 20개는 써보는 것 같아요. 찍먹을 해보는 이유는 그래도 기술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술이 나랑 맞을지, 나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면 나름대로의 시도를 어느 정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 아직 UX 디자인 업계에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디자인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뭔가 솔루션은 안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시간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문제 가기 전에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주요한 어떤 디지털 서비스들에 대한 스크린샷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접 체험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 AI가 나오기 전부터도 항상 갖고 있던 내면의 꿈 같은 건데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저 엄청 좋아해요. 콘솔 게임파입니다. 콘솔에도 또 UX가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로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나중에 기술만 좀 받쳐주면 뭔가 인디게임 정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발칙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록이라는 그 게임 만드는데 되게 특화가 잘 돼 있다 해서 써봤는데, 실제로 그 게임의 어떤 동작이랑 캐릭터 같은 것들은 다 만들 수 있더라고요. 하루 정도 해보니까 캐릭터 만들고 걔가 움직이고 점프해서 코인 먹는 거까지는 만들었는데, 아직은 혼자서 다 만들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것 같아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기술을 적극 활용하시는군요. 네, 그쵸. 상현님은 본인이 어떤 디자이너신 것 같으세요? 되게 실용적인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뭔가 일단 할 수 있는 건 어지간하면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빠르게 다른 거 해보고, 이런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재미가 없는 프로젝트면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현님한테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설계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영어 단어 디자인이 결국 설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왔을 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궁금증 같은 것들을 실제로 돌려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아닌가. 특히 다른 디자이너분들까지는 모르겠지만 프로덕트 디자인은 그걸 하기에 되게 좋은 역할인 것 같고 그게 사실 디자이너라는 직무 말고 다른 일상생활에도 엄청 유용한 역할인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상윤님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런데 스마트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도전을 많이 해보실 것 같고 또 그 도전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결과를 얻은 거를 잘 정리해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공유해 주시는 거가 앞으로도 저희의 디자이너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시는 디자이너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도움을 좀이라도 주면 저는 좋죠. 저도 잘 되면 좋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